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출근을 앞둔 순간 기대감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운가요? 일을 마친 후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매일 행복과 만족을 꿈꾸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 직장 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삶이 만족스러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감정적 행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현대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챕터 1. 행복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상태이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행을 떠날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삶 전체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만족감에서 온다고 말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순간적으로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그 기쁨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혹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성취감이 크겠지만 만약 그 일이 자신의 성장과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내 삶이 가치 있는가? 라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돈, 지위, 소유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이해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2. 탁월함을 추구할 때 행복하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높은 연봉, 좋은 직장, 사회적 명성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란 탁월함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즉,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최선으로 발휘할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의사가 환자를 정성껏 치료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사람을 살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예술가가 최고의 작품을 만듭니다. 그는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고 미래를 밝히는 역할을 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한 회사원이 자신의 역할에서 성장하고 기여합니다.
그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점점 더 발전하며 조직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처럼 탁월함을 발휘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탁월함을 찾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직장에서 이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고, 만약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의미를 더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관계에서 받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거나 동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단순히 돈이 되는가 보다 내가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봉이나 사회적 인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일에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는가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의 행복은 먼 미래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자신의 탁월함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챕터 3. 중용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고, 인간관계에서 깊은 유대를 원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관계가 부담이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삶의 균형을 중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해가 되고 부족하면 의미를 잃는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과 휴식. 너무 일을 많이 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지만 지나친 몰두는 오히려 삶의 질을 낮출 뿐이죠. 반대로 너무 게으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미루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삶도 만족스럽지 못하죠. 인간관계. 누군가를 너무 집착적으로 좋아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면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돈과 가치관. 돈을 너무 밝히면 욕심에 사로잡혀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무시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삶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죠. 모든 것은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균형이 중용, 즉 극단을 피하고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중용의 철학을 현대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야근과 과로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곧 내 삶이 아니라 일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 두고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심하게 대하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죠.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조절하며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너무 기쁜 순간에도 감정을 절제하고 너무 슬플 때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행복한 삶은 극단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도 너무 내려놓으려 하지도 말고 내 삶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의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균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챕터 4. 인간관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적용하기. 우리는 누구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겠죠. 하지만 우정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우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쾌락적 우정. 이 우정은 함께 놀 때 즐거운 관계입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맛집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깊은 유대감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죠. 두 번째, 이익적 우정. 이 우정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필요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덕성적 우정. 진정한 우정.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본 우정입니다. 이런 친구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고 깊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관계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어떤 유형인가요? 그럼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돌아보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친분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진정한 우정을 원한다면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가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챕터 5.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탁월함부터 키워라.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칭찬을 받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정을 원한다면 먼저 가장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까? 고민하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인정이란 내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정받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결국 존중을 받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키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하는 대신 나는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도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보다 나는 좋은 친구인가? 고민하기. 친구가 나를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때가 있나요? 혹은 직장에서 내가 기대한 만큼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있을까? 나는 동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받으려는 마음보다 먼저 주는 사람이 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관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인정과 존중은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장할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외부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자신을 성장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남들의 인정.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행복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서 온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의 인간관계는 건강한가? 나는 진정한 우정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사유의 창.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서로의 이야기가 스며들며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창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